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동계 기업은행 청년 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준생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 해에 가장 기다리는 채용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유일한 산업은행 제외하고 거의 유일한 은행 인턴이기 때문에 은행 관련 경력을 쌓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 하반기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러분 보시고 정말 진솔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특강은 1, 2번은 1강에 3, 4, 5번은 2강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강의 진행되고 나서 바로 2강이 또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2강에서 남은 문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 첨삭을 현재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중단하기 전에도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는 제가 진행을 거의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는 정말 대학생처럼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이거를 쓰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이걸 썼는데 합격을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좀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미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밑에 템플릿과 예시를 들어드리긴 하지만 조금 대학생스럽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소개서 형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도 많이 합격을 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정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인턴 없이 인턴을 못한다고 하죠. 기업은행 인턴 역시 경력과 경험상을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닌 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최근에 봐왔던 기업은행 인턴 합격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인턴들이 있으셨고요. 아니면은 대외활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만큼 경력과 경험이 있어야 기업은행 인턴 서류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없는 분들 쓰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거 자기소개서 문항 너무 복잡한데 쓰지 말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번 작성해 주셔서 지원은 무료이니까 지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 갖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 1번 쓰라고 했고요. 입행 후 포부 2번 쓰라고 했고요. 성장하고 싶은 목표 3번까지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문항이 대체적으로 어차피 너 행원 될 거지? 너 인턴 끝나고 나서 어떤 행원이 될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항 역시 조금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실 때 먼저 내가 어떤 목표가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이 목표가 되려는 나의 경험이 있어 이러한 지원 동기 때문이야 두 번째, 그리고 입행 후에 어떻게 할 거야 세 번째 순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1번 문항에서는 지원 동기니까 기업은행에 대한 자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정말 지원 동기야말로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항이고 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꾸미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내 경험을 포함해서 내가 어떤 지원 동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쉽게 작성하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의 경험을 쭉 나열을 해주세요. 내가 했던 A 대외활동, B 인턴, C 대외활동, D 학회 쭉쭉쭉쭉 나열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고객 응대와 금융 초청에 맞춰서 좀 찾아봐 주세요. 내가 이 A 대외활동에서는 좀 고객 응대를 해봤어. 모금 활동을 해봤기 때문이야. 이렇게 정리. 그리고 D 학회, 우리 여기에서는 경제시사 스터디 했으니까 이거는 금융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 경험마다 얘네에 대해 꺼낼 수 있는 소재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하신 이 경험들 중에서 여러분이 은행과 관련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나 이 경험들 속에서 내가 공통점으로 배운 점을 찾아 은행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비공기업 인턴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소상공인 분들을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상담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자산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 혹은 생각보다 은행을 되게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처럼 여러분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이렇게 은행과 연결지어서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운의 자세랑 또 한 번 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보다 자산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기 때문에 개인 고객에 중요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 혹은 사람들이 편하게
은행에 오고 싶어. 이런 목표가 생겼어. 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사실 카페 아르바이트밖에 없어요. 혹은 과외 아르바이트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실 수도 있어요. 여튼 여러분이 고객을 응대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과외 아르바이트 볼게요. 내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알려주고 또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고 학습 코칭 계획을 세워주고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금 세세하게 알려줘서 내가 담당한 아이가 성장한 것처럼 사람들의 자산도 좀 성장하게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지원했어. 이런 흐름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들 속에서도 충분히 행운과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외여도 좋고 카페 아르바이트도 좋고 여튼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은 목표를 그 다음에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민 자산을 관리하는 행원이 되고 싶다든지 혹은 조금 더 넓게 봐서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행원이 되고 싶다든지 여러분이 생각한 목표를 여기 이 경험들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쓰시기 전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전문성보다는 고객 응대나 사명감, 자리에 대한 책임감 등 역량과 자세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인턴 지원자예요. 정규 지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턴 생활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게 주가 되어야 되는 거 역량과 자세고 부가 되어야 하는 게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기업금융 대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인턴에게는 그런 자료가 주어질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냥 고객을 응대하는 자세라든지 조직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행원으로 갖춰야 할 책임감이라든지 역량이나 자세에 먼저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통해서 마치 내가 인턴을 놀러 지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사회 경험 있고 직장을 학교가 아닌 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 주시면 돼요. 학교처럼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진짜 내 미래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흐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찾은 경험이 지원 동기의 경험으로 들어갈 거고요. 입행 후 포부는 인턴으로서 배우고 싶은 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규직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배워보고 싶은 거 어떻게 그 필요한 부분을 배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행원 금융인이 되고 싶어 어떠한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험 당시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금융인 행원으로서 성장하고 싶어 은행을 찾던 중 IBK 기업은행이 어떠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갖게 돼서 맞는 은행을 찾는데 이러한 너의 기업은행이더라 라는 흐름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에 입행 후 어떠한 점을 배워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입행 후 계획을 여기에 쭉 풀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배우고 뭐를 배우고 중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겠다. 입행 후 청년 인턴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예시 살펴볼게요. 제가 들어드리는 예시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흐름만 참고해드리기 위해 제가 적은 거라서 여러분을 작성하기 전에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 반드시 해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꼭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의 혜택을 넓히다. 서민의 개인자산 관리를 도며 금융 혜택을 알리는 금융인이 되고 싶어 이러이러한 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 가지씩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내 경험 봐봐. 타 공기업 인턴 당시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런 상담 업무를 진행을 했어.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노후가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를 통해 나는 이러이러한 은행을 찾던 중에 기업은행은 이러이러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라는 지원 동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런 IBK 기업은행이 입행 후 인턴으로서 개인 고객 응대 방법과 상품에 대해 배우고 싶대요. 먼저 고객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객장에서 고객을 만나겠습니다.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상품에 관해 공부하고 인터넷 앱 설치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며 모든 고객이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객장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한 개인 금융 상품에 대해 분석하고 저만의 세일즈북을 만들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게 나왔어요. 이러한 자세로 입행 후 개인 고객의 편의와 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겠습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딱 990 바이트 정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가 경험을 통해 어떤 목표를 갖게 됐고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적합한 은행을 찾았는데 이 은행에서 내가 어떤 계획으로 공부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2번 문항 볼게요. 본인을 3가지의 해시태그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그러한 점들을 은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1500바이트로 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500바이트씩 3개로 한 250자가량 정도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시태그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3가지의 해시태그를 그래서 작성을 해주실 때 여러분이 조금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업은행 인턴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야 하는 키워드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고객응대나 전문성, 내 성향이나 꼼꼼함, 조직 안에서의 헌신적인 나, 혹은 나에게 가장 많은 경험 등등등등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시태그가 한쪽의 카테고리에 치우치지 않게 작성하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무조건 웬만하면 작성을 해주실 때 조금 고객응대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업은행 인턴도 그렇고 행원도 그렇고 사실 고객을 응대하는 게 주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은 키워드 안에 반드시 하나는 꼭 포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치우치지 않는 예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디테일, 오차 제로 이런 거 하면은 이 사람이 되게 꼼꼼한 사람이구나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대신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만 하다 보니까 다른 고객응대 관련 경험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좀 내향적인 친구인가 보지? 고객응대를 했던 경험이 없나 보지?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2번째 예시를 볼게요. 알바왕, 친절사원, 고객만족. 이거는 너무 고객응대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사람 그냥 고객응대만 많이 했던, 아르바이트만 많이 했던 사람인가? 금융이랑 은행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또 근데 친절 직원, 마무리 담당자, 대외활동 15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사람을 만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보다는 그나마 카테고리가 좀 골고루 맞춰져 있는 기분이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실 때 또 하나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게 친절 직원이라는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친절 직원 같이 직관적인 단어보다는 내가 주로 불리던 말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주로 나에게 어떻게 불러줬다든지 좀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서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 이유를 쓸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해시태그를 나만의 키워드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고 고민이 될 때는 여러분이 했던 성과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완전 별로인 예예요. 금융관심도라고 했다면 경제 스크랩북 2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금융 공부를 했던 자격증, 금융자격증 3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셨던 성과와 결과물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와 이유, 입행 후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3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예시로 한번 볼게요. 마무리 검토자. 공기업 인턴 당시 정책 상품 접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오차와 오류를 잡아내며 접수 서류의 마지막 검토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순 업무에서 누락 서류를 즉각 발견해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마무리 검토를 맡았던 꼼꼼함을 기반으로 행원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고객의 대출 서류, 접수 서류 등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으며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고객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작은 말도 기억해 챙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생각보다 500바이트가 꽤 길죠. 여러분이 이렇게 불렸던 이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시태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 2번 강의만 해도 이렇게 길었었는데요. 잠시 멈추고 2강에서 3, 4,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